현재 상황, 아베 초긴장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와중에 일본이 또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목처럼 삼성전자 최고 수장인 이재용 부회장을 일본으로 직접 초대한 것인데요. 특히 이번 초대는 일본 재계에서 직접 이재용 부회장을 초대해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단행 발표 이후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실제 반도체 생산 및 금융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다른 수행원 없이 긴급하게 일본으로 떠나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 처음 일본 방문으로 따지고 보면 수출 규제 이후 두 번째 일본 방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에 의한 방문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인데요. 최근 반도체 시황 악화와 디스플레이 사업의 악화, 거기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세츄레이션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를 돌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악화되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최대한 악화되지 않게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제산업계 및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향력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일본으로부터 초대받은 행사는 2019년 일본 럭비 월드컵인데요. 개막전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우선 왜 초대를 했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실제 삼성전자는 내년에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의 공식 스폰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의상 초대를 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로 보이고, 실질적으로는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와중에 기업인인 이재용 부회장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수출액이 급감하고 있고 일본 기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 재계는 울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경제적인 문제에선 삼성과 아직 협력하고 싶다는 일본 재계의 일종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최근 일본 외에도 삼성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나라가 많습니다. 인도, 사우디, 프랑스 등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 밖에서 삼성의 위상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시장을 넓힐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에 일본은 절대 이 삼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더불어 최근 몇 년 사이에 삼성이 공을 들이고 있는 갤럭시 S 시리즈가 일본에서 역대 최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고, 도쿄 한복판에 갤럭시 건물을 런칭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공격적이죠. 특히 이번 일본 방문에서 일본 수출 규제 소재에 대해서 삼성 일본 법인을 점검하고 갤럭시 시리즈의 최근 상승세를 일본에서 앞으로 지속시키기 위해 점검 또한 한다고 합니다. 또 최근 블룸버그에 의하면 일본 측에서는 기체 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이 수출을 허가했지만 액체 불화수소를 수출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 또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을 방문한 시기상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은 아베와 이번에 같이 경기를 관람한 것인데요. 실제 이 초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베가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일본 재계들이 직접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일본 재계 인사들의 아베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일본 업체들이 피를 보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까지 아베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38.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만일 수입량이 전년 대비 17% 초과할 경우 세이브가드를 발동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관세를 25.8%로 낮추고 세이브가드 기준을 넘어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도 50% 관세가 아닌 38.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관계자에 따르면 양국은 내년도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세이브가드 발동 기준을 24만 2천 톤으로 하기로 실무급 협의에서 합의했다. 이 기준을 넘어 수입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38.5%의 관세가 붙는 것이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정부가 소고기 수출 확대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배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8년 일본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5만 5천 톤이다. 내년에도 비슷한 양이 수입된다면 이 가운데 약 90%가 낮은 관세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미국의 이 같은 양보로 환심을 샀으나 자국 소고기 농가들에게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일본은 미국까지 포함해 TPP 전체 가입국에서 저관세 소고기 수입 범위를 61만 톤으로 정했다. 이후 미국이 TPP를 자진 탈퇴한 후에도 61만 톤의 수입 범위는 유지됐다. 일본 정부는 TPP 회원국들과 재협상을 통해 연 61만 티 범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재협상도 전에 저관세의 미국산 소고기 24만 2천 톤이 더 일본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아사히는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미 중국이 구매하지 않는 미국산 옥수수를 구입하기로 하는 등 미일 무역 협상에서 퍼주기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소고기 부분에서도 미국에 양보하는 협상이 될 경우 더 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는 25일 미국 뉴욕에서 회담을 가지고 미일 무역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의 채널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 뉴욕의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회담한다. 아베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피격 이후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자로 나설 계획이지만 실제로 아베 총리가 갈등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에도 이란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오히려 방문 기간 일본과 관계된 유조선 두 척이 이란으로 추정되는 세력에게 공격을 받자 빈손 외교라는 비판을 자국과 국제사회에서 받았다. 당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베 총리를 초보자라고 비꼬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뉴욕에서 다시 로하니 대통령을 만나는 것에는 실제 중재 성과를 노리기보다는 자신이 이란 미국 갈등의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와 자국 여론을 향해 심어주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산케이 신문 같은 일본의 친정부 성향 매체들은 이란 정상회담 소식을 소개하며 중재자로서의 아베 총리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5에서 26일 뉴욕 방문 기간 로하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안토니우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일본 언론들이 성사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일 간 무역협정에 실질적인 타결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온도차를 보여온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도 다시 의견차를 드러낼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한 상황인 만큼 아베 총리는 기존에 비해 대북 강경 발언의 톤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뉴욕 일정이 끝난 뒤에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 집행부와 회담한 뒤 28일 일본에 돌아갈 계획이다.